장맛비가 내리던 지난 17일. 비를 피해 발길을 재촉하던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색을 마친 강원 소방본부 헬기는 춘천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10시 50분을 막 넘긴 시각. 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도심 상공에 진입하고 잠시 후 굉음이 들립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와. 헬기 출항한 거지? 굉음과 함께 도심 한복판으로 떨어진 헬기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갑작스런 폭발에 택시 안에 있던 승객 2명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폭탄이 터진 듯 놀란 가슴은 쉬 진정되지 않습니다. 수년전을 볼 적에 헬기 조종사나 거기 함께 탑승했던 분들이 생존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주민들도 안방에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오음이 앞에까지 떨어져서 난리가 아니야. 뭐 헬리콥터 같은 거였어? 119 좀 불러봐. 얼른 해봐. 불나게 생겼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헬기 추락사고. 사고 현장에는 헬기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이 나뒹굴었고 평온했던 도심 한복판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추락 순간 폭발한 헬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 강주 광에서 이륙해서요, 강원 서방 본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9분, 관제탑과 교신한 소방 헬기가 광주 공군 기지에서 이륙합니다. 잠시 후 6km를 비행한 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장덕동 상공에 진입합니다. 이륙한 뒤 4분 만인 10시 53분, 헬기는 프로펠러 굉음과 함께 도로에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 5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염과 함께 도심 한복판을 휩쓸고 간 헬기 추락. 사고 당시 파편이 수십 미터 떨어진 인근 상가를 덮쳤습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나고 문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체 모를 쇠토막이 갑자기 날아와 상가 여러 곳이 부서졌는데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두두두 크게 소리가 났어요. 크게 소리가 나서 오토바이 그 경적 소리인 줄 알고 귀를 막았었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걸 다 같이 봤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이제 갑자기 컹 하고 폭발하고 그때 다시 봤는데 이제 불이 나고 폭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아찔한 사고.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추락 지점 반경 300m 안에 학교만 4곳. 헬기가 추락하던 그 시각, 인근 학교 4곳에서는 5,000명의 학생이 수업 중이었습니다. 학교를 모두 피해 추락한 겁니다. 안에는 이렇게 빨갛게 불덩이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소방관들의 희생정신 덕분에 인명 피해가 적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그 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잖아요. 그 사이로 추락했던 게 너무나도 어쩌면 그 기장님도 그거를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묘하게 가운데에 그렇게 추락을 한 거예요. 그 반장님도 그렇고 그 위에 작업하신 분들도 다 똑같은 말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꼭 일부러 피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희생을 하신 것 같다. 헬기가 왜 저렇게 오지? 하고 그 아파트 사이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공으로 아파트 사이로 들어오다가 사고 현장 바로 옆 아파트 1층에 자리한 어린이집에도 파편이 날아들 뻔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문을 닫고 있어서 소리는 약간 덜 크게 들렸었는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놀래서 막 소스라치게 울고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좀 일찍 귀가한 편이었어요. 나가보니까 파편들도 많이 있었어요. 벽돌도 이제 잔디에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안쪽에 아파트 안쪽에 그렇게 네네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헬기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추락하던 순간 아찔함과 마주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이 버스 정류장에 날아든 파편에 맞아 화상을 입었습니다. 파편에 여기 입술 정도 이런 데가 좀 피가 좀 났고 다리 쪽이 좀 안 좋아서 119가 막 오길래 구급차를 먼저 그 학생 태워서 보냈습니다. 헬기 추락 당시 아찔했던 순간은 곳곳에서 촬영된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 앞을 지나가자마자 도로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버스에 장착된 CCTV 화면입니다. 여고생이 앉아있던 정류장을 버스가 지나가고 불과 7초 후에 헬기가 정류장 바로 옆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파편에 맞아 화상을 입은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혀 지금 그 내용을 못 봤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본인이 상태에서 이제 불똥이 튀고 다쳐가지고 너무 놀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현장은 지금 전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도심 한복판의 헬기 추락 사고.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시민들의 더 큰 희생을 막아낸 길고 긴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한켠엔 소방관의 희생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집 앞에서 벌어진 아찔한 사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헬기 추락 당시에 느꼈던 불안과 공포가 생생하기만 합니다.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진짜 못 다닐 정도로 지금도 제가 이 길은 진짜 잘 안 가요. 아무 일 없던 헬기가 지나가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무사할까? 자녀를 둔 부모들은 급하게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네, 걱정이 되니까 보니까 이제 엄마들도 아빠들도 다 우산 쓰고 이제 다 한 번씩 가보시더라고요. 학교 쪽으로 다 네, 학교 쪽으로 다 가보시더라고요. 아파트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한 지역. 사고 현장 바로 앞 중학교에서는 1,4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과학 수업 중이었던 1학년 6반.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이에게 그날의 기억은 뚜렷합니다. 화산 폭발한 것처럼 막 이상하게 막 날아다니고 창문은 깨져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당황하셔가지고 이제 수업 제대로 못하고 불편하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날마다 봐야 하는 상황. 아찔했던 기억은 학생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소름 돋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막 그때 상황이 막 계속 떠오르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좀 무섭고 저도 그때 딱 느낀 점이 죽는 건 한순간이구나 딱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여리디 여린 여중생들에게 평생 경험해서는 안 됐을 공포의 순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여자아이는 울음이 계속 나온 상태였어요. 선생님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가슴이 콩콩콩 아직도 뛰어요. 뭐 그 정도 표현하는 정도.
헬기 추락 여파로 인한 상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을 쳤죠. 예. 인근 상가는 헬기에서 날아온 파편에 가게 곳곳이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다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상인들은 사고 이후 인적이 뜸해져 애가 탑니다. 영업의 휴유증이 엄청 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갈란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잘 산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산 사람이 장사하러 있어 먹고 사는데, 하고 지금 현재 타격이 엄청, 이 라인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이 라인. 헬기 추락 현장의 상흔은 조금씩 치워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추락 사고는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꼭 1년 전 광주공항 인근의 한 농경지로 공군 훈련기가 떨어지면서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1991년에도 훈련 중이던 전투기 2대가 충돌해 광주 서구의 한 마을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마당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 2명이 파편에 맞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용공을 지키기 위한 보라매들의 훈련.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공군 새내기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상공을 날다 보니 조종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많게는 수백여 차례 뜨고 내리는 비행기. 이제는 소음 피해뿐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기들이 대규모 주거 환경 조성을 내놓은 밀접적으로 훈련하는 그 자체가 위험을 갖고 있다. 특히 조종사들 또한 많은 부담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변의 소음 피해와 이딴 사고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한 지 수십 년째. 전투 비행장만 이전한다 한다면 우리 보상금 필요 없다. 당장이라도 이전해라. 특히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연이은 사고, 또 주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피부적으로 다가오는가를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어제 광주시는 정부의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기에 앞서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졌지만 진행은 답보 상태. 주민들은 광주시를 못 믿겠다는 반응입니다. 이전 사업부터 해가지고 2014, 5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간다고 계획을 짜놓으셨어요. 그래도 감사하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왜 이제 시작이 지금 이것부터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졌는가, 이게 좀 마음이 아프고. 군공항 이전 비용 등을 따졌을 때 특별법만으로는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 신도시급입니다. 이 특별법으로서는 절대 이 군부대 이전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전 부지를 정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한다면 어느 누가 이렇게 주민투표를 응해서 찬성을 하리라 절대 생각이 안 됩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5명의 소방관. 그 희생 앞에 그저 숙연해질 뿐입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죄송해요. 감사하고요. 우리 손자 손녀를 안고 진짜 새로 태어났잖아요. 만약 조종사님이 약간만 풀었으면 이 학교를 했을 건데, 우리 손자 손녀를 새로 태어나게 해줘서 유아족들 조종사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정말 아까 아까우신 분들인데 희생을 뭐 다른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고맙게 여기고 저희들 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그렇게밖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군 공항 이전이 미뤄지는 사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참사. 공항 주변 도심 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고 이딴 추락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와 마을을 바라는 시민들의 소박한 소망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오늘도 도심 상공을 가로지르는 불안한 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